완전 요즘에 유튜브랑 지하철 광고 이런 거 보는데 임플란트 막 30만 원, 39만 원 싸게 하는 치과들 많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돼요? 되겠나요? 그런 환자분들이 요새는 너무 많이들 오세요. 왜 이렇게 비싸냐 우리 병원은 30만 원 이런 것들 많다. 그리고 보험 임플란트 공짜로 해준다 뭐 이런 것들 많은데 보험 임플란트 공짜로 해주는 건 명백한 우리 불법입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게 나만 싸게 받으면 돼 이렇게 되지만 그렇게 하면서 점점 의료의 전체적인 질이 떨어지게 돼요. 임플란트를 39만 원, 뭐 20만 원, 요새는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싼 데는 뭐 19만 원 이런 데도 있고, 그리고 유튜브 보면은 제가 정말 화나는 게 특정 공장형 임플란트 치과에서 AI를 돌립니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AI로 만든 가상인물이 나와가지고 내가 이제 은퇴하는데 은퇴하기 전에 베풀고 갈게 이러면서 막 난 이제 벌만큼 다 벌었고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내가 29만 원에 뼈이식비 포함해서 다 해줄게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것도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고 어르신분들을 속이는 아주 의료 기만행위입니다. 정말 그런 분들은 부끄러워 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 보면은 본인들 치과 이름을 절대 걸어놓지 않습니다. 왜냐? 걸리면은 망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도 불법이라는 걸 명백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놓냐? 마케팅 회사를 설립을 하든지 아니면은 유령 마케팅 회사를 세웁니다. 그런 데를 제가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마케팅 회사가 생긴 지 대부분 1, 2년 안쪽인 회사들이에요. 떴다방 것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일반 분들이 신고를 하시거나 잡아내겠죠? 그럼 그 마케팅 회사가 그냥 폐업하고 치과는 꼬리 자르기 하고, 그런 데를 여러분 믿고 10년 동안 다니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비쌉니다. 요즘 시세로 치면은 비싼 편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상가라고 생각해요. 나라에서 정해준 보험 임플란트가가 1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본인이 한 40만 원을 내고 나라에서 80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보험공단은 무조건 의사에게 불리하게 수가를 잡거든요. 근데 120만 원으로 잡았다는 거는 임플란트 하나의 적정 최저가가 120만 원이라는 거예요. 부가가치가 다 포함된 가격이 120만 원이라는 거지, 30만 원, 40만 원짜리를 가서 그렇게 하시면은 당장 지금은 싸다고 나 잘 받았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5년, 10년 뒤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정적으로 싸게 하는 데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가격으로 꾸준히 밀고 이렇게 한다? 절대적으로 비추입니다. 항상 공장형 병원 조심하셔야 됩니다. 언젠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근데 임플란트가 정상적인 병원에서 120만 원인데 어느 곳이 30만 원에 하는 거면 뭔가를 다 제외했기 때문에 30만 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후속 관리만 뺀다고 30만 원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좋은 질문이신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진료 자체가 과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주구장창 많이 하는 얘기지만 모든 치과 병원은 경영의 마인드로 보자면 순수익률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병원들은 30만 원, 40만 원 하는 대신에 다른 데서 한두 개만 하면 될 거를 4, 5개씩 심어서 객단가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는 웬만하면 빼자고 하는 데가 많을 거고, 치아를 살리고 끌어가고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합니다. 크라운 1개짜리 이런 거 안 하는 병원 많습니다. 대부분 여러 개 한 번 해야 되고 완납받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뼈 이식이라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추가가 무조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비용이 조금씩 오르게 됩니다. 거기다가 다른 데서 2, 3개 할 걸 여기는 5, 6개 해서 맞추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객단가를 낮추는 또 다른 방법이, 저 같은 사람들, 진료 경력이 많고 어려운 수술을 하는 사람들을 뽑지 않고 급여가 싼 사람들을 뽑는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최대한 공장처럼 돌리고 의사도 자주 바뀌고, 그게 왜 그러냐면 전연처들을 많이 돌리기 때문입니다. 전연처 원장님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어려운 진료, 합당한 진료를 받고 싶다 이러면은 제대로 된 것들을 조사하고 그 진료가 가능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많이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 정리를 하자면은 툭불 한우를 먹으러 갔는데 3만 원 주고 먹으면 그게 툭불 한우라고 믿어지시나요?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치료와 제대로 된 재료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만한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120만 원 치과 임플란트를 한다? 그럼 그 사람들은 30만 원짜리 빼면은 80만 원 남겨먹냐? 절대 아닙니다. 순수익률은 비슷하게 가게 돼 있다. 그런 것들을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런 문제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권고하지 않고 추천하지 않고, 그런 병원들도 광고를 떳떳하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AI를 돌리거나 아니면 전화를 돌리거나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임플란트가 싸다고 무조건 안 좋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구분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임플란트를 싸다고 안 좋고 이런 걸 구분한다기보다는 임플란트의 가격적인 면은 어느 정도 기준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나는 선택의 권리가 있는 것이고, 저희 또한 내 술기를 책정을 하는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서울대를 나오셔가지고 박사까지 하고 교수님 출신이고 임플란트 수술을 한 30년 하셨고 그 분야에 대해서 권위자신 분이랑 이제
졸업하고 2년 된 분이랑 같은 수술을 할 때 동일한 비용을 받는다는 게 여러분들은 정말 참된 의료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30만 원짜리 수술을 하는 분들이 모두 다 그냥 못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상대적인 이제 비율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30만 원짜리 공장형을 가서 잘 쓰시는 분들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걸리면은 그거는 끝인 거예요. 그런 분들은 또 다른 데서도 사후 관리를 잘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고르실 때는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꼭 싸다고 무조건 오케이가 아니라 너무 비싼 것도 아니고 너무 싼 것도 아니고 적당한 수준에서 이런 것들을 잘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어렵죠. 요새는 워낙 광고들이 다양하게 환자들을 유인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데 제가 드릴 팁은 원장들이 충분히 본인들의 이름을 걸고 하는지 얼굴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싼 병원들은 원장의 얼굴을 내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병원이 무조건 가격으로만 미는지 아니면 시스템, 퀄리티 이런 것들로 미는지 그리고 의료진의 뭐 이력이나 양력 같은 것도 잘 살펴보시면 좋으시고 병원에 전문가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고 저가인 데는 저가인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럼 원장님은 치과에서 진료 보시면서 공장형 치과에 데이고 온 환자분들도 좀 보셨어요? 많이 봤죠. 원장이 사라진 병원, 원장이 감옥 간 병원도 있고요. 의료 사고가 터진 병원도 있고 의료 사고 터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료라는 것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에요. 사람의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생길 줄 모르고 아무리 잘하는 서울대 교수님이라도 사고는 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의사들은 그 사고가 나는 거에 대한 거를 책임을 지는 것도 책임이지만 사고가 난 뒤 후속 대처를 어떻게 해서 이 사고를 최대한 약하게 만드느냐 그리고 애로사항이 있을 때 범주 안에서 놀게끔 하는 게 의료의 영역입니다. 임플란트를 해서 100% 만족하시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게 막 50% 40% 만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70% 이상에서 놀게끔 만들어주는 것들이 의사의 영역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럼에도 나는 일단은 너무 부담스러워서 30만 원 치과를 가고 싶다면 요거 정도는 감수하셔야 된다 이런 경고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임플란트 종류가 다양한데 정말 검증되지 않은 이런 임플란트가 있나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싸게 씹는 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가 문제냐 임플란트가 좋고 나쁘고는 제가 평가하지 못하겠습니다. 안 써봐서. 근데 그 회사가 없어지면 그 임플란트를 감당해줄 회사가 없어요. 병원에 온 사람 중에는 이게 어떤 임플란트인지 알기도 어렵고 알아냈더니 이 임플란트랑 호환되는 회사가 아예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뼈 다 부숴가지고 빼내야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가인 병원들은 처음 들어보는 임플란트 쓴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런 데는 조금 조심하자. 그리고 사무장인 병원도 되게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원장이 대표가 아니에요. 임플란트 싸게 해서 700만 원에 다 심고 났는데 임플란트는 심는 게 시작입니다. 심고 나서부터 5년 10년 꾸준하게 관리를 해줘야지 이거를 오래 쓸 수 있는데 병원이 없어집니다. 상호가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는 나 몰라라 하고 또 뭐 뼈나 들어가는 이식제의 종류나 재사용이나 이런 문제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옛날에 뉴스도 한번 나왔었는데 공장형 치과들에서는 재사용을 엄청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격을 아끼는 건데 뼈라든지 뭐 이식제 같은 거는 공기 중에 한번 노출되는 순간부터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 당연히 퀄리티가 떨어지겠죠. 치료가 끝나고 한 1, 2년 사이에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도 임플란트 30만 원 광고 보고 고민 중이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가지 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임플란트의 정상적인 수가는 나라에서 책정해진 그 수가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제 평범한 병원들을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고 견적을 두 군데 다 빼보세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견적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는 한두 개만 심고 나머지는 살려보자 이럴 수가 있고 공장형은 다 빼자 개수 늘리기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치료에 정답이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고를 때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정보를 토대로 고르셔야 되고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것도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봐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심한 병원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한탕 해먹고 튀려는 병원들이 너무 많아요. 치과의사라는 직업의 퀄리티를 더욱 떨어뜨리는 아주 못된 행동이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의사들이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견적이나 이런 것들을 궁금하시다면 제가 봐드릴 테니까 보고 상의를 하시고 해도 됩니다. 화가 너무 나 보이세요. 너무너무 안 좋은 사례들을 많이 봐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라지고 나면은 결국에는 환자분들만 덩그러니 남잖아요. 그럼 그 환자분들이 그 치과에 대한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치과 산업 전반적인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심하다 싶은 것들은 잡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치과 의사들이 싸잡아 욕먹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게 비싼 치과, 나쁜 치과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게 너무 안타깝고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셔야 될 거는 금액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된다. 그리고 가격이 싸다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좀 어렵다 하시면은 제 구독자분들이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병원 카카오 채널이 있는데 제가 상담을 대부분 해드리거든요. 그런 건 돈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물어봐 주시는 분들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고 하니까
하니까 적극적으로 물어봐 주시고 상담해 주시면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너무 화가 납니다.